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닌 잠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고 깊은 잠이 사라지며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현상이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는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뇌속 노폐물의 제거입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은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잠든 사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을 넓히고 그 사이에 고여있던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장기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부는 재생되고 심장과 간은 회복되며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가 정리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꾸준히 받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은 몸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을 오래 지속하면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무너지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를 겪는 노인 중 상당수가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면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면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수면은 노인성 질환의 중요한 예방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둘째, 낮 동안의 신체 활동량이 줄면서 자연스러운 피로가 줄어들고, 셋째, 약물 복용이나 잦은 화장실 이용 같은 환경적 요인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뇌파의 변화가 생기고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건강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의 수면 문제를 조용한 건강 파괴자로 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잠은 노폐물 청소, 면역력 회복, 감정 정리, 대사 안정, 기억력 유지라는 5가지 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건강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무너질 때 몸과 마음은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증상과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수면 부족의 구체적 증상과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하루 이틀 못 자는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심각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운전 중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일상 속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며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단순한 깜빡함이 아닌 인지 저하의 시작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떨어져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작은 감염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과 혈당 조절의 문제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 수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깊은 우울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이런 감정 변화를 갱년기, 후유증이나 사회적 고립과 겹쳐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 악화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가속화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세포 재생과 해독을 촉진시키지만 수면 부족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여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특히 눈가 주름, 피부 탄력 저하, 안색 불균형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욕 조절의 붕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줄고 그렐린이라는 식욕 자극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갈망하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이 비만과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앞서 한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놓치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찌꺼기가 뇌 속에 쌓이고 이는 시간이 지나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고령자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치매 전조 증상인 해마의 위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온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짧은 수면이 반복될수록 건강은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과 양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의 흔한 수면 장애의 종류와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그 해결책도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푹 자질 못하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와 생활 습관, 건강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수면 장애의 종류와 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수면 장애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잠들었다가도 자주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호르몬 변화, 수면을 방해하는 약물 복용, 스트레스, 만성 통증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수면에 대한 불안이 잠을 더욱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내일 피곤할 텐데 왜 잠이 안 오지라는 걱정이 오히려 뇌를 더 각성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주간 졸림증 및 수면의 단절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 낮에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자주 낮잠을 자게 되는데 이 낮잠이 다시 밤잠을 방해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은 수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생체 시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리듬을 인위적으로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자는 중 코골이와 함께 몇 초간 호흡이 멈추는 상태가 반복되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체중 증가, 기도 구조 문제, 노화에 따른 근육 약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심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다가 숨이 막혀 깨기 때문에 숙면이 어려워지고 다음 날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다리를 가만히 두기 어렵고 자꾸 움직이고 싶어지는 신경계 질환으로 특히 잠들기 직전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철분 부족이나 말초 신경 문제, 특정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기 때문에 수면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중행동장애 아림 수면 행동장애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실제로 몸이 움직이거나 말을 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는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수면의 안정성을 크게 해칩니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가족이나 보호자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변 문제로 인해 잠이 자주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간요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 방광기능 저하, 이뇨제 복용 등에 의해 생기며 특히 수면 중 2회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경우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그 자체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외로움, 우울감, 상실감 등 정서적인 변화는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은 몸만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도 쉬는 시간이기에 정신적인 안정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수면도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면 장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불면이라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는 정도로 넘기지 마시고 자신의 수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수면 장애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생활 습관 개선법과 수면 환경 조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건강한 수면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 건강한 수면을 위한 루틴 만들기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하고 체계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가 얕아지고 외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의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장에서는 건강한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너무 늦게 자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생체 시계는 일관성을 바탕으로 기능하므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햇볕을 받으며 일어나기를 실천해 보세요. 자연광은 뇌에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하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적절한 신체 활동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가정용 체조 등을 꾸준히 하면 몸의 피로도를 자연스럽게 높여 수면 유도를 쉽게 만듭니다. 단,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체온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 시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오후 2시 이후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알코올은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술을 마신 후 잠드는 것은 빠를 수 있지만 새벽에 자주 깨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술로 잠을 유도한다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망치는 길입니다. 넷째,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휴대폰, 태블릿, TV 등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뇌는 아직 낮은 줄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 또는 간단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기 전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순서의 동작을 반복하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수 가벼운 스트레칭, 족욕 방불 끄기, 조용한 음악 듣기 등의 순서를 매일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수면 준비 상태로 전환됩니다. 특히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을 조절하고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섯째, 수면 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날 몇 시에 잠들었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개운했는지 등을 기록하다 보면 자신만의 패턴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장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은 치료보다 중요한 예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전 지나친 걱정이나 계획 세우기 또는 뉴스나 자극적인 정보를 소비하는 행동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 하루를 정리하는 평온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짧은 감사일기를 쓰거나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잠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습관과 환경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작은 변화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수면 환경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침실의 구조, 조명, 온도, 침구까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공간 만들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수면, 환경 조성법으로 침실이 약이 된다. 숙면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운동을 해도 침실 환경이 불편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침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숙면을 유도하는 침실 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TV, 책상, 운동기구 등 다양한 기능이 한데 섞인 공간은 뇌에 혼란을 줍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침대에서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침실에서는 최대한 여가 활동, 업무, 식사 등을 배제하고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도입니다. 빛은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블루라이트와 형광 등의 강한 백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취침 전에는 은은한 노란색 조명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으며, 완전히 어두운 환경이 어렵다면 수면등처럼 부드러운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이 과정이 원활할수록 깊은 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는 18도 내지 20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자주 깨게 되고, 습도가 낮으면 코가 마르고 기도가 불편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온열 매트보다 전기요보다는 체온에 따라 반응하는 전기 매트나 두툼한 이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넷째, 소음 차단입니다. 외부 소음은 아주 작은 소리라도 수면 구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청각이 예민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방음 대책이 중요합니다. 창문에 방음 커튼을 설치하거나 백색 소음기기나 잔잔한 자연 소리를 틀어놓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패턴의 안정된 소리입니다. 불규칙한 소음보다는 일정한 소리가 뇌를 안정시켜 잠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침구의 선택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접촉하는 침구의 상태는 그 자체로 건강에 직결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나 목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몸을 지나치게 감싸는 침구는 열이 배출되지 않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는 매트리스, 통기성이 좋은 면이나 인낸 소재의 침구, 그리고 계절에 맞는 이불 두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공기질 관리도 필수입니다. 침실 공기가 탁하거나 먼지가 많으면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있는 분이라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나 침구 먼지
제거기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고 실내 화분을 두어 자연스럽게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에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냄새, 조용한 음악,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감의 커튼이나 벽지 등은 감각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라벤더 향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무향을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는 의지와 그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 설정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뇌, 그리고 정서를 회복하는 시간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하루를 회복시키는 힐링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과 민간요법, 특히 고령자에게 효과적인 실질적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자연요법과 민간 치료법으로 현대의학 수면장애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약에 의존하거나 수면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께서는 약물에 대한 내성과 부작용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몸에 부담 없는 자연요법과 민간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방법은 허브를 이용한 수면 유도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라벤더, 캐모마일, 레몬밤, 패션플라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라벤더는 심신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라벤더 오일을 티슈에 한 방울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라벤더 티를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것도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족욕요법입니다. 발은 온몸의 말초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체온이 안정되며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특히 40도 내외의 물에 15분 정도 족욕을 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수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천일염이나 편백나무, 오일 몇 방울을 첨가하면 항염 효과와 함께 향을 통한 안정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 명상법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수면 요법 중 하나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숨을 멈췄다가 8초에 걸쳐 내쉬는 478 호흡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방법은 심박수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뇌를 이완 모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취침 전에 478 호흡을 4세트 정도 반복하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숙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속 민간요법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양파를 베개 옆에 두거나 구운 대추를 달여 마시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양파는 은은한 향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대추는 천연 진정 성분인 사포닌이 풍부하여 마시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이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감태나무 잎 차는 신경을 진정시켜 불면에 도움을 주는 민간 요법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압과 경혈 자극입니다. 손발끝에는 수면과 관련된 중요한 경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에 용천혈, 손목에 신문혈, 귀 뒤쪽에 완고혈을 지압하면 불안과 긴장을 풀어주고 심장과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압은 누워서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단, 지나치게 세게 누르지 말고 기분 좋은 통증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습관화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반복하며 뇌와 몸에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하고 중단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2, 3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수면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뇌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핵심입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불면증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일시적 굴면이나 수면, 부족은 위와 같은 자연요법과 민간요법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과 습관이 바뀌면 건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연요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반복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수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생활 지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